제 이름은 이명자, 올해 72입니다. 남편은 몇 해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바삐 살아갑니다. 처음엔 혼자 사는 게 낯설었지요. 식탁에 나 혼자 앉아 밥을 먹는 일, 생일날 축하해주는 사람 하나 없이 조용히 하루를 보내는 일. 그런 날들이 이어지다 보니 문득문득 생각이 듭니다. 이 나이에 진짜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은 누구일까? 요즘은 하루 일과가 단순해졌습니다. 아침에 창문 열어 햇살 한 줌 들이기, 마실 나가 동네 약국 앞 의자에 앉아 수다 떨기, 경로당에 들러 윷놀이 한판 하기. 그런데 그중 어떤 날은 하루가 유난히 편안하고 또 어떤 날은 괜히 마음이 뒤숭숭해지곤 합니다. 알고 보니 그 차이는 누구와 시간을 보냈느냐에 달려 있더군요. 누군가는 자꾸 남 험담을 하고, 누군가는 자식 자랑에 잔소리를 늘어놓고, 또 누군가는 매번 돈 얘기를 꺼냅니다. 반면 말은 없어도 따뜻한 차 한 잔 내밀고 조용히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도 있지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진짜 오래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는 어느 날 혼자만의 기준을 세워보기로 했습니다. 노년의 친구로 곁에 두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5가지. 그건 나이 먹어보니 알겠더군요. 삶이 조용해질수록 어떤 관계는 소중해지고 또 어떤 관계는 조용히 놓아줘야 한다는 걸요. 사람이 혼자라는 건 참 묘한 일입니다. 시끄러울 땐 조용한 걸 원하고 막상 조용해지면 누군가의 소리가 그리워지지요. 남편 없이 지낸 지 어느덧 몇 년, 처음엔 시간이 참 안 가더라고요. 밥은 입에 안 붙고 TV는 틀어놔도 뭔 얘긴지 머리에 안 들어오고, 그렇게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자면 괜히 말소리라도 들리고 싶어 현관문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도 나이 든다는 건 신기한 힘을 주더군요. 슬픔도 외로움도 서서히 사람 마음 안에서 다져지는 모양입니다. 이웃이랑 마주쳐 인사라도 나누면 그날 하루가 괜히 덜 쓸쓸했고, 슈퍼 앞 의자에 앉아 하늘 얘기, 김장 얘기 한마디씩 나누다 보면 저도 모르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한 해 경로당에 새로 오신 분들과 함께 윷놀이를 하게 됐어요. 자, 명자 씨는 이번에 이름이 불리는 것도 오랜만이고, 누가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치는 것도 낯설면서도 반갑더군요. 그날따라 돌아오는 길엔 바람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로 습관처럼 동네 어귀에 나가 앉아 사람들 얼굴을 보고, 경로당도 가고 주말마다 시장도 함께 가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어떤 사람과는 하루가 괜히 고단하게 느껴진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같이 있어도 조용한 사람, 말이 많아도 따뜻한 사람, 도움이 아니라 감시처럼 느껴지는 사람, 속정은 깊은데 겉말은 거친 사람. 나이가 드니까 사람 보는 눈도 조금씩 생기더군요. 그리고 그때부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편안한 사람하고만 지내야지. 내 마음이 먼저 쉬는 곳에서 살고 싶다. 그렇게 저는 마음속에 하나씩 정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노년에 곁에 두면 좋은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 처음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사람이라는 게 나이 먹고 심심하니까 모여 앉아 수다 떨고 웃고 떠들면 되는 거라고. 그런데 어느 날 모임에서 돌아오는데 괜히 마음이 무겁고 다음 날까지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같이 있던 분 중 한 분이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고 있을 땐 아무 생각 없었는데 집에 와서 혼자 있으니 자꾸 생각이 꼬리를 물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첫 번째로 곁에 두면 좋은 사람은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나이 들수록 말이 많아진다고 하지만 사실 말보다 중요한 건 들어주는 귀예요. 제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던 옆집 순희 씨가 있어요. 말수가 적어서 처음엔 조용한 분인 줄만 알았는데 어느 날 제가 혼자 속상해서 애들한테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어 하고 툭 꺼낸 말에 그 사람은 한참을 듣기만 하더니 고개만 조용히 끄덕이더군요. 이상하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고개 끄덕임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말보다 귀가 따뜻한 사람이 참 고마운 나이입니다. 그리고 또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평판으로 보지 않고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 한창 제가 동네 할머니들 사이에서 아파트 있는 과부로 불릴 때가 있었어요. 갑자기 친하게 지내자며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뭘 자꾸 얻어가려는 사람도 있었죠. 근데요, 참 신기한 개순수하게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은 단번에 알겠더군요. 제 속옷이랑 양말 빠진 빨래까지 챙겨주며 언니는 손목 아프다며 했던 그 이웃, 그 사람만큼은 지금도 제게 친구입니다. 그 다음은 조금 의외일 수 있지만 셋째, 함께 있어도 편안한 침묵이 가능한 사람이요. 어떤 분은 꼭 말로 자리를 채워야 편한가 봐요.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요즘 애들 말이야 하며 계속 말을 던지시는데 가끔은 그냥 나란히 앉아서 김이 오르는 커피 한 잔 놓고 바람 소리만 들으며 있어도 되는 사이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나이 먹어보니 알겠더라고요. 말보다 더 많은 걸 주고받는 침묵 참 귀해요. 그리고 넷째는 내 삶에 너무 깊게 들어오지 않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사람. 괜히 조언한다고 너네 아들은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그건 이렇게 했어야지 하는 분들 있죠? 그 말이 꼭 틀린 건 아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선 마음이 조이는 일이에요. 그에 비해 아들 잘 있지? 하고 묻고는 그래도 명자 씨는 늘 곱게 사는 거 보니 보기 좋아 이렇게 넘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 얘기, 형편 얘기, 건강 얘기 깊이 파고들지 않고도 온기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참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째, 기꺼이 손 내밀어 주는 사람. 갑자기 다리가 삐끗해 경로당에 못 간 날, 누군가 슬리퍼도 안 신고 헐레벌떡 제 집 앞에 나타났어요. 전화 안 받아서 깜짝 놀랐어? 죽이라도 끓여왔지? 그런 마음이 사람을 살게 합니다.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말 안 해도 알아주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덜 무서워요. 지금 제 곁에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은 아니지만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지는 친구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경로당에서 처음 만났어요. 처음엔 서로 말도 잘 안 섞었죠? 성격도 달랐고요. 저는 조용히 수세미나 뜨고 그분은 혼자 신문 보며 찬물만 벌컥벌컥 마시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갑자기 무릎이 아파서 못 나간 날, 그 사람은 말없이 집 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이거 파스인데 옛날에 우리 남편 거 남은 거야. 혹시 필요할까봐 들고 왔어? 그 말을 듣고 한참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한 달에 몇 번 아무 말 없이 산책도 같이 하고 시장도 함께 갑니다. 손을 잡지도 시끄럽게 수다를 떨지도 않아요. 그저 걷다가 어느 집 꽃이 예쁘면 같이 바라보고 하늘이 맑으면 서로 고개만 끄덕이죠. 누군가 그러더군요. 노년의 친구는 함께 늙어갈 사람이 아니라 함께 조용히 나이 들어주는 사람이라고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사이.
그게 나이 들어 가장 편안한 관계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매일 모임 다닌다며 바쁘게 사는 사람들도, 자식 따라 외국 가서 사진 올리는 친구들도 보기는 좋지만 그게 부럽진 않아요. 왜냐고요? 제 곁에는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엔 말 많고 화려한 인연보다 조용히 마음 기댈 수 있는 한 사람이 더 귀합니다.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며 미소 짓고 따뜻한 차 한 잔 건네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외롭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 나에겐 그런 사람이 없다 생각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인연은 어느 날 문득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날, 우리 문을 조용히 두드리며 찾아올지도 모르니까요.